밤새 남편의 수기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서재 창문을 비출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저려오고 허리가 아팠지만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마시려 했지만 컵을 들 힘도 없었습니다. 싱크대에 기대어 서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의 목련이 봄을 준비하며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심은 나무였습니다. 당신은 죄책감을 느낄 때마다 저 나무를 보았겠지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새벽부터 전화라니.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순자 씨 댁입니까? 정우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을까요? 아, 부고에 적혀 있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우진 씨?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어색한 침묵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른 시간에 잠을 못 이루셨을 것 같아서 저도 못 잤습니다. 또 침묵. 하지만 이번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50년의 공백을 가늠하는 침묵이었습니다. 혹시 종태가 남긴 것들을 보셨습니까? 그가 어렵게 물었습니다. 남편을 종태라고 부르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친구를 향한 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봤습니다. 편지들과 수기도요. 그럼 이제 아시는군요. 네,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20살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부산 송도 바닷가, 차가운 겨울바람, 그리고 따뜻한 군번줄로 손을 감싸주던 한 청년의 미소. 정우진 씨, 아니, 우진 씨. 오래된 이름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50년 만에 부르는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저를 기억하십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20살 청년의 간절함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송도 바닷가에서 매일 만났었지요. 피난민 수용소 근처 벤치에서. 맞습니다. 그 벤치 아직도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는 다 변했겠지요. 우리는 둘 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전화선을 타고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 만나도 되겠습니까? 정우진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만나서 뭐라고 해야 할까요? 50년 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사과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도 저처럼 속았다는 것을 위로해야 할까요? 내일 오후에 시간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상자 속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우진, 남편, 그리고 영식이라는 사람. 세 사람은 정말 친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뒷면을 보니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53년 6월. 그리고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순자 씨에게 주려고 찍은 사진. 하지만 주지 못했다. 마이너스 우진. 사진을 뒤집어 보니 거기엔 젊은 정우진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군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수줍게 웃고 있는 모습이 어찌나 앳되어 보이던지요. 이 사진을 제게 주려고 했군요. 하지만 갑자기 기억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을. 1953년 6월 말, 곧 휴전협정이 체결된다는 소문이 돌던 때였습니다. 정우진은 저를 급하게 찾아왔었습니다. 순자 씨, 저는 북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이 평양에 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이요. 이대로 휴전이 되면 영영 못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돌아올게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꼭 돌아올게요. 그때 저는 울면서 말했었습니다. 얼마가 걸려도 기다릴게요. 약속해요. 그리고 그가 떠난 후 한 달쯤 지났을까요? 남편. 아니, 그때는 그냥 종태 씨였지요. 종태 씨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우진이가 전사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무너져 내렸던 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믿을 수 없어서 몇 번이고 되물었지요. 정말인가요? 정말 우진 씨가? 제 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자 씨를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그 거짓말을 그렇게 진짜처럼 할 수 있었다니. 종태 씨의 눈에는 진짜 눈물이 고여 있었거든요.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죄책감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전화벨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큰딸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제가 지금 갈게요.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오지 마. 정말 괜찮으니까. 수진이를 겨우 돌려보내고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처진 눈꺼풀. 이게 정말 20살 때 얼마든지 기다릴게요라고 말했던 그 순자일까요?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결혼 앨범이 아니라 그보다 더 오래된 앨범이었습니다. 피난 시절 찍은 사진들이 있는 앨범이었지요.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찾았습니다. 20살의 저였습니다. 송도 바닷가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누가 찍어준 건지 기억은 안 나지만, 아, 맞다. 정우진이 찍어준 거였습니다. 그의 카메라로. 그리고 그가 말했었지요. 이 전쟁이 끝나면 사진관을 차리고 싶어요. 사람들의 행복한 순간을 담는 사진사가 되고 싶어요. 그럼 제가 첫 번째 손님이 될게요. 아니요, 순자 씨는 손님이 아니라 제 아내가 되어 주셔야죠. 그때 얼마나 얼굴이 빨개졌던지. 프로포즈라고 하기엔 너무 수줍은 고백이었지만 그래도 가슴이 떨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종태 씨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정우진의 죽음 소식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제 곁에 나타났을까요? 다시 남편의 수기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제가 처음 읽을 때는 놓쳤던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사실 나도 순자 씨를 좋아했다. 우진이보다 먼저 알았고 먼저 좋아했다. 하지만 우진이가 그녀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물러났다. 그런데 우진이가 북으로 가야 한다고 했을 때 나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신이 내게 준 기회라고. 책상 위 편지들을 다시 정리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50년에 걸친 거대한 비극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였던.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했습니다. 비록 거짓으로 시작했지만 50년 동안 한결같이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정우진도. 그도 50년 동안 저를 잊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누구를 사랑했던 걸까요? 정우진을 기다리다가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종태 씨의 위로를 받으며 살다가 어느새 그를 사랑하게 되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의무감으로 50년을 산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와서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내일 정우진을 만나면 무엇부터 물어봐야 할까요?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건지,
5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면 당신도 나를 아직 기억하고 있나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빨리 지나간 줄도 몰랐습니다. 저녁도 거른 채 서재에만 있었으니까요. 부엌에서 간단히 죽을 끓여 먹고 오랜만에 화장을 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조금은 생기를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없는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여보,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정우진 씨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그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편지를 남긴 건가요? 이제 진실을 전해도 좋다고. 당신은 정말 끝까지 우리 셋을 생각한 건가요?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20살의 제가 송도 바닷가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두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정우진, 한 사람은 종태. 꿈속에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누구를 선택해야 하나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며 웃고만 있었습니다. 마치 그 선택은 처음부터 제 몫이었다는 듯이. 남편의 49제를 치르고 나니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잦아들고 절마당에 마지막 남은 연기 한 줄기마저 바람에 흩어지고 나니 마음속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부재가 이제야 비로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딸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집으로 가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저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는 혼자 있어야만 해. 아직 정리해야 할 마음이, 마주해야 할 진실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약속이나 한 듯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인지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을 열자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정우진 씨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난초 화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불쑥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49제는 잘 치르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걱정과 조심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네,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지만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우리 사이에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찻잔을 든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그였습니다. 순자 씨, 아니, 박 여사님, 얼굴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그가 저를 순자 씨라고 불렀다가 황급히 박 여사님으로 고쳐 불렀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50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진 씨는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요. 젊었을 때 그 눈매가 그대로 남아있네요. 제 말에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노인이 서 있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세월은 속일 수가 없지요. 그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북으로 송환된 후 그는 평양에서 감시를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을 남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1960년대 말 목숨을 걸고 탈북했고 유럽의 난민촌을 전전하다가 1970년대 초에 미국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자리를 잡자마자 종태를 찾았습니다. 수소문 끝에 연락이 닿았지요. 그런데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깊게 흔들렸습니다. 종태가, 순자 씨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아이 둘을 남겨두고. 그래서 저는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 남편의 수기에 적혀 있던 두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원망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왜 결혼은 안 하셨어요? 제가 가장 묻고 싶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약속을 했으니까요. 종태와 그리고 순자 씨와도 전쟁터에서 남편과 했던 약속. 우리 둘 중 누구라도 살아남으면 순자 씨를 꼭 지켜주자. 남편은 그 약속을 결혼으로 지켰고 정우진 씨는 평생의 거리를 둠으로써 지켰던 것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이상 제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저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두 사람은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저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종태의 부고를 신문에서 보고서야 제가 속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무작정 찾아왔습니다. 혹시나 당신이 나를 아주 조금이라도 기억해 줄까 싶어서. 그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20살 청년의 눈물이었습니다. 5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리움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손등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마디 굵은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그는 낯선 땅에서 얼마나 힘든 세월을 버텨냈을까요? 기억해요. 어떻게 잊어요. 송도 바닷가, 낡은 벤치, 그리고 전쟁 끝나면 꼭 돌아오겠다던 약속까지 전부 다 기억해요. 제 말에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그날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50년 동안 각자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에 대해서. 그가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현관에서 신발을 신던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가끔 이렇게 만나도 되겠습니까? 친구로서, 아니, 그냥 오래된 이웃으로서라도.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떠나고 난 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죄책감과 정우진 씨가 품고 온 그리움이 제 마음속에서 뒤섞여 슬프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한 온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50년 전의 첫사랑이 이제야 제 앞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정우진 씨와의 만남은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집 근처 공원을 함께 산책하거나 찻집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잃어버린 50년의 시간을 물었고 또 대답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의 외로웠던 이민 생활을, 저는 새 아이를 키우며 정신없이 살아온 세월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제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로 허전했던 마음에 잔잔한 온기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잊고 살았던 20살의 설렘 비슷한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 혼자 있을 때면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아들 민석이네 식구와 딸 수진이가 함께 저녁을 먹으러 온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차린 푸짐한 저녁상에 둘러앉아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아버지 가시고 나서 걱정 많이 했는데. 수진이의 말에 민석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좀 생기가 도시는 것 같네. 다행이다, 엄마. 자식들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녀딸이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어제 공원에서 같이 있던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되게 멋있던데. 순간 식탁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저와 며느리, 아들과 딸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누구 만나세요? 민석이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수진이의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그냥 옛날 친구야. 우연히 만났어.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50년 전에 그 복잡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제 어설픈 변명은 오히려 의심만 키웠습니다. 옛날 친구요? 아버지 장례식 때 왔던 그분 아니에요? 수진이가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제 침묵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그대로 끝이 났습니다. 자식들은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고 저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져 제대로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민석이와 수진이가 저를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마치 죄인을 신문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엄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남자 누구예요? 민석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어렵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오랜 친구분이셔. 전쟁 때 인연이. 아버지 친구요? 근데 왜 저희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죠? 그리고 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나타나서 엄마를 만나고 다니는 건데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아, 그런 게 아니야. 오해야. 오해라니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이제 겨우 서너 달 지났어요. 그런데 엄마는 다른 남자를 만나 웃고 다니시는 게 말이 돼요?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딸의 비수 같은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다니. 더 충격적인 말은 아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엄마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나타난 것도 이상하고 요즘 그런 사기꾼들 많다던데. 재산이라니, 사기꾼이라니. 저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내 자식들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 나를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만해라. 제발 그만해. 제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제 울음 섞인 절규에 아이들도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를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다시는 그 남자 만나지 마세요.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짓이에요. 그 말을 끝으로 아이들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아 저는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요?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이들이 지금 나한테 칼을 꽂고 있어요. 당신이 숨겨온 진실 때문에 나는 내 아이들에게조차 오해받고 있어요. 정말이지, 이 집에서 내가 뭐란 말인가. 평생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로 살기 위해 나 자신을 잊고 살았는데 결국 남은 것은 자식들의 의심과 원망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정우진 씨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우리 당분간 만나지 말아요.